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무시당했다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애써 건넨 말이 가볍게 흘려지는 순간. 한때는 나를 찾던 자리에 이제 부름이 없는 순간. 뒤에서 흉보는 말이 들려오는 순간. 그럴 때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립니다. 2000년 전 로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에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네카는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현자는 애초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담대한 답을 함께 들어봅니다. 지식 한 스푼, 자기 전에 듣는 세네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상대는 젊은 세레누스입니다. 세레누스는 세네카가 아끼던 후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자주 견뎌야 했습니다. 지위도, 마음의 여유도 아직 여물지 않은 때였습니다. 세레누스는 그 말들에 자주 흔들렸습니다. 왜 저런 말에 내가 흔들려야 합니까? 그는 세네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네카는 글 한편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제목은 현자의 확고함에 대하여였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구조를 다룬 글입니다. 오래됐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세네카는 대담한 문장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현자에게는 상해도 모욕도 닿지 않는다. 처음 들으면 허황되게 들리는 말입니다. 누군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네카가 말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다칠 수 있어도 인격은 다치지 않습니다. 지갑은 비워져도 존엄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네카는 그 자리를 지키는 법을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세네카는 상처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상해, 실제로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거나 몸을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욕, 얕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눈빛으로, 말투로, 침묵으로 전해지는 무시입니다. 상해는 손해를 남기고 모욕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욕을 더 아프게 느낍니다. 손해보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오래 남습니다. 세네카는 이 둘 모두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는 몸이나 재산을 노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는 아닙니다. 세네카에게 사람의 본질은 마음과 덕입니다. 집이 타도 사람의 인격은 타지 않습니다. 직함을 잃어도 성실함은 잃지 않습니다. 몸은 늙고 약해져도 정신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이름 앞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 잃을 수 있는 건 애초에 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통장은 줄어도 당신은 줄지 않습니다. 명함이 사라져도 당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자리라 불렀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은 왜 힘이 없을까요? 세네카는 흥미로운 논리를 펴니다. 모욕이 아프려면 내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사실이라 믿을 때만 상처가 됩니다. 근거 없는 말은 인정하지 않으면 그저 소리입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건 그 말에 신경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신경을 거두면 모욕은 힘을 잃습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무기 없는 공격이라 불렀습니다. 상대는 활을 쏘았지만 관역이 없는 셈입니다. 관역이 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그 예를 보여줍니다. 세네카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손찌검을 당했다고 합시다. 아이가 화가 나서 어른을 때립니다. 어른은 그 손을 붙잡고 웃어넘깁니다. 화내기는커녕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힘이 어른에게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현자와 세상의 관계도 같다고 봅니다. 세상의 비웃음은 아이의 손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힘이 닿지 않으니 마음 쓸 일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 들려오는 뒷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힘을 주는 것도 거두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어른의 웃음에는 그런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세네카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어두운 방에서 그림자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적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지켜보는 이들은 딱하다는 듯 웃습니다. 모욕에 발끈하는 사람도 이와 비슷합니다. 실체 없는 말 한마디에 온 힘을 씁니다. 정작 상대는 이미 잊고 돌아섰는데 말입니다. 홀로 남아 분을 사귀는 건 결국 나뿐입니다. 세네카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힘을 쏟을 곳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흘려보낼 것과 붙잡을 것을 가리는 일.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분별력입니다. 세네카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카토입니다. 카토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편 한 사람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카토를 지켜보았습니다. 카토는 조용히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증언해두겠소. 화도 슬픔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상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세네카는 이 일화로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모욕은 되레 작아집니다. 정년퇴직으로 명함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는 아무도 그를 대표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이제 낯선 얼굴이 많습니다. 예전만큼 연락이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 서운함,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세네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 직함이 정말 당신이었습니까? 직함은 잠시 걸쳤던 옷과 같습니다. 옷을 벗었다고 몸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자리를 잃은 건 옷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남습니다. 세네카가 남긴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 손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내 몫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내 몫이 아닙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마음이 늘 남에게 끌려다닙니다. 애써 인정받으려 할수록 더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평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내 안의 성실함입니다. 그것 하나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바람에 맡겨두어도 됩니다. 세네카는 그렇게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오늘 어떻게 쓸까요? 아침에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내게 실제로 해를 끼쳤는가?
대개는 자존심만 스쳤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반응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웃어넘기고 하던 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녁에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 느껴질 때도 같습니다. 그의 말이 내 하루를 망칠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을 주는 것도 거두는 것도 나입니다. 이 작은 물음 하나가 하루를 지켜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쌓여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무뚝뚝한 건 아닙니다. 세네카가 말한 현자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너그럽고 더 여유롭습니다. 지킬 것이 명확하니 방어할 것이 적습니다. 방어할 것이 적으니 화낼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말수가 준 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지킬 것과 흘려보낼 것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조용한 사람 곁이 편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시험하거나 겨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유는 세월이 조용히 건네주는 선물입니다. 세네카가 2000년 전 말한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네카의 말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당신을 흔들 힘은 당신이 내어준 만큼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면 잠시 물어보세요. 그 말이 정말 나를 다치게 했는가? 대개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인격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사실만 안고 편히 잠드세요. 다음에도 지식 한 스푼이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식 한 스푼이었습니다.